제가 이 글자를 확대를 해놔가지고 이게 한 줄에 나올 게 여러 줄에 나오고 있는데 IF 컨피그를 쳤을 적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요 ETH0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ETH0는 이더넷 제로라는 뜻이 되고요. 이더넷 제로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랜 이더넷 어댑터가 한 개가 있으면 첫 번째 거를 가리키는 거 됩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이더 ETH1이 하나 더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은 ETH0하고 LO0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LO, 그냥 LO. LO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고,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이 컴퓨터를 가리키거나 신호를 어떤 나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 녀석을 나타내는 일종의 어떤 가상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거에는 제가 USB에다가 무선 랜카드를 하나 꽂아놔서 여기 WLAN0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없고 두 가지만 나왔겠죠. 그러면 ETH0에 옆에 정보가 쭉 써 있는 것 중에서 ADDR, 무슨 소리예요? 어드레스겠죠. INET이니까 이게 뭐 인터넷 어드레스. 그래서 요게 라즈베리 파이의 IP구나. 내 라즈베리 파이의 IP구나. 그렇다면 네트워크로 이쪽에 접근을 하려면 이 IP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IP가 다 이렇게 192, 168, 0.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랜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테이블 앞쪽이 밑에 있습니다. 이쪽에 연결해 주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던지면 되죠. 자, 랜선이 어디 있어요? 자, 이거 줄게. 어디 갔지? 이거? 랜꼭지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빠져가지고 안 잡히는 게 있거든요.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빠졌어. 빠진 거지. 뭐가 빠진 거야? 자, 랜꼭지를 꽂았을 때 잘 되시는 분은 그쪽에 보면 랜까지 보면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바뀌어요. 꽂았을 때 초록색 불이 랜 쪽에 보면 깜빡깜빡하면서 분홍색 불하고 있으면 이게 데이터 통신하는 게 보일 겁니다. 케이블이 설치한 것 같은데. 아니 초록색 불이나 분홍색 그 불이 안 들어오면 랜선이 불량일 수도 있어요. 뭐 들어온다. 네가 이걸 왜 했지? 끼지 않을까? 아니야, 새끼들 춥잖아. 거기 두 개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쪽이 맞아요, 직접. 그 두 개가 안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안 들어오고 양쪽 끝은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가운데 두 개가 안 들어오고 양쪽 끝이 아니 거기는 근데 이거가 들까 아니 여기는 원래 저쪽 끝에만 아예 케이블이 없었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알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리에 솔직히 제일 쳐야 되고 있지 와. 9시 전에 왔으면 9시 전에 올게. 9시 전에 아니 8시 반. 8시 반. 진짜 못 때리는 잘 되고 있어. 9시에 9시 좀 넘었어.
그럼 이거 하나만 살리면 되죠. 이 옆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IP 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 지금 아니 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방금 여기 뭐 하나 바꿨잖아요, 케이블. 예, 이쪽 걸 뺀 거예요. 예, 예. 지금 뭐 일단 파란 거는 안 하셨을 거고 들어왔네. 자, 옆 사람끼리 서로 IP를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고. 사람들 크로스 할 겁니다. 옆사람 IP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둘 앉아 계신 분들은 옆 사람하고 누가 역할을 정하면 되고.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아니면 한 줄에서 한 분만 라즈베리 파이에 랜카드를 꽂아놓고 케이블을 꽂아놓고 그 IP를 나머지 세 분이 적어놨다가 윈도우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그 IP를 통해서 그 IP를 접속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즈베리를 켜놓을 분 말고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어디다가 노트북에다. 지금 노트북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무선으로 연결될지 몰라서. 근데 지금 같은 줄에 있는 유선들끼리는 아마 제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죠. 제일 우측열, 제 입장에서 제일 우측열, 그러니까 제일 좌측열 한 줄은 라즈베리 파이에 그대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 라즈베리 파이에 IP 주소를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노트북을 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요 앞에 잘 보이진 않지만, 요 화면은, IF 컴피그 쳤을 때 나온 화면입니다. 여기 ETH0에서 여기에 IP 주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라고 했다. 제가 적어 놓으라고 해서 적어 놓으신 그 IP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에 다른 세 분이 다 원격으로 접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접속하는 원격 접속을 지원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텔넷 FTP는 정말 고전적인 인터넷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인터넷 하면 이제 월드 와이드 웹, WW, HTML 형식의
웹만 알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대형 컴퓨터에 단말기로 접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령어 치는 것처럼 텔넷 치고서 다른 컴퓨터 주소나 이름을 쳐서 그쪽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자료를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텔넷을 끊고 다시 무슨 FTP로 거기 들어가서 무슨 mget 뭐 이런 명령어를 써가지고 자료를 바꾸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러다가 갑자기 그 웹이라는 환경이 나와서 요즘은 전혀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그 환경들 중에서 요 SSH라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원격 접속 환경인데 얘는 텔넷처럼 원격 접속도 되고 FTP처럼 파일을 주거나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앞에 S자가 보안을 나타내는 보안이 어느 정도 강화된 연결인데 자 라즈베리 파이에서 SSH 데몬이 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라스피 컴피그에서 활성화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윈도우를 켜신 분들은 자 노트북을 켜신 분들은 자 그 PUTTY라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다운로드 요게 다운로드 링크에 전에 너무 기니까 그냥 PUTTY를 검색해서 하나 받아 설치하세요. 얘 파일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PUTT.exe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해 놓고 기다려 주세요. 그 퍼티를 처음 실행시키면 뭐 저는 퍼티라고 있습니다. 저는 퍼티라고 있는데 뭐 어쨌든 처음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에서 자 제일 먼저 1번 SSH를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퍼티는 SSH 접속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같이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텔넷도 지원하고, 그죠? 심지어는 시리얼 접속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SSH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적어두라고 했던 그 IP를 적으시면 되고요. 포트는 22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게 다 됐으면 여기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게 누르고 나서 이런 경고 메시지가 한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난 상관 안 한다. 예.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퍼티에 그 원격 접속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 처음에 로그인 아이디를 넣으라고 나올 거고 아이디를 넣고 나면 한참 기다려야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올 거고요. 그 패스워드를 또 파일하고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기다릴 일 없습니다. 예. 안 돼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윈도우 키하고 안 되시는 분은 윈도우 키하고 R자 눌러서 실행 창 여시고요. 윈도우 키랑 R 누르셨어요? 네, 거기다가 PING 그게 아니지. 아니요. 저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접속하려는 파이에, 그리고, 잠깐만요. 좀 얘기 좀 듣고 해요. 맨 뒤에다 한 칸 띄고 빼기 T도 써주세요. 빼기 T. 안 그러면 4번만 핑 쏘고 끊어져요.
라즈베리 파이나 리눅스에서 칠 때는 백이 T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됐어? 응? 잘 되고 있어? 자, 요런 게 잘 되면, 요런 환경이 제대로만 꾸며지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의 키보드, 모니터 이런 거 안 달아놓고 사용이 가능해요. 아니, 지금 퍼티로 접속이 돼, 안 돼? 아니,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예. 지금 하려는 일이 뭐예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은 친구가 있죠. 예, 그 라즈베리 파이에 윈도우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라즈베리 파이.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IF 컨피그를 쳐야죠. IFCONFIG를 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퍼티로 로그인 안 되시는 분, 나머지 분들은 다 로그인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실행하지 말아야 될 명령은 어떤 걸까요? 윈도우를 실행시키는 그 X 윈도우를 구동하는 것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죠. 그 퍼티는 텍스트 기반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어떤 그래픽 기반의 거를 실행시키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라즈베리 파이나 그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그게 보면 이제 인베디드 컨트롤러에 해당하는데 이제 저처럼 전자공학 같은 거 전공하면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과목을 들을 적에 그걸 가지고 그런 CPU를 하나 선정을 해서 주변에 필요한 장치를 뭐 롬이나 램 같은 거 붙이고 뭐 아날로그 컨버팅이 필요하면은 ADC 같은 거 사서 달고 해가지고 전부 다 주소 맞추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주변 포트로 뭘 내보내서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아두이노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태리의 이브리아라는 동네 대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 이브리아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밀라노 근처예요. 밀라노는 패션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이나 뭐 무대나 조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특히 뭐 무대 조명 같은 거를 컴퓨터로 제어를 해서 내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탁탁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하던 공부 다 때려치고 다시 뭐 프로그램 짜는 거 배우고 전자공학 가서 뭐 회로 꾸미는 거 배우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손쉽게 아무나 되게 손쉽게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두이노라는 거죠. 그래서 걔는 AVR CPU, 아트멜 AVR CPU 갖다가 굉장히 그 일반화 시켜 놓은 거예요. 굉장히 그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 IDE라고 그러죠. 그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게 보면은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자바로 만들어졌는데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는 다 C++ 라이브러리로 API로 둘러싸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디지털 라이트 하이 하면은 그리고 핀 번호 주고 하이 주면 그 핀 번호로 하이가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도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잔뜩 있어요. 그 중에 C 계열로 유명한 거는 와이어링 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이미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기다 이제 오픈 소스라는 개념으로 예전처럼 뭐 이거는 내가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남들 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라즈베리 파이나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회로 둬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펌웨어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로그램을 넣기 위한 그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드는 소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라이브러리 소스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야말로 이 오픈소스의 열풍 속에 여러분들은 지내고 있는 거고, 그 일환으로 이런 것들도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 이게 그래서 요즘은 분위기가 어떤 세상이 됐냐면은, 아이디어는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거를, 그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상품으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기설기라도 만들어서 대충의 어떤 레이아웃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 정말 좋다 막 이러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킥스타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내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올리고, 근데 그때는 이제 좀 포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D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포장을 해서 디자인 시제품,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내가 이런 걸 만들 거야. 자, 실제 동작하는 건 프로토타입은 좀 못생겼지만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 최종 제품은 이런 걸 만들 거고, 이제부터 여기다가 나한테 돈을 얼마씩 보내는 사람한테는 내후년 몇 월까지 이걸 다 만들어서 보내줄게 하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박을 친 상품이 벌써 여러 개 나왔어요. 예. 여러 개 나왔고, 킥스타터 말고도 비슷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생기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그걸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자금 모금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40명 넘는 인원한테 얼마 이상을 모금을 하면,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신고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여건에 안 맞지만, 국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국내 어떤 개인 메이커들도 그런 데다가 그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메이크 페어라고 들어봤어요? 메이크 페어? 그 메이크 페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뭔가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자랑하는 그 뭐라고 할까? 장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메이크 페어 같은 경우 어디서 했습니까?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그 백악관 앞마당을 내줬죠. 예. 중국에서도 지금 끝났나요? 심천에서 메이크 페어를. 중국 심천에 가면 전 세계에 유수한 그 이런 IT 업체들의 공장이 다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원격 접속 중에 한 가지인 SSH를 접속을 잠깐 살펴봤고요. 아직도 못 하신 분 있나요? 예. 그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연결 상태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그 무선 쪽하고 유선 쪽이 지금 같이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선이 여러 개예요. 그 여러 개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굳이 만약에 무선이 연결이 보장된다면 제가 왜 그 한 사람은 라즈베리 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자기 라즈베리에 자기 노트북으로 무선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라우터를 거쳐서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쪽에 있는 지금 IP 타임이 8개가 켜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IP 타임이 8개가 켜 있는데 저쪽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선으로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무선으로 하는 건 집에 가서 해봐요. 거기서는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예. 자, 지금 그래서 SSH라는 그 보안이 강화된 쉘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SSH로 그냥 진짜 그걸로 다 작업을 합니다. 그걸로 작업을 하는데 가끔 루트 권한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럴 적에 루트 쓰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내일 실습을 하거나 할 적에 그 와이어링 파일 라이브러리 같은 걸 써서 컴파일을 하거나 하는 명령에는 다 루트 권한이 필요하고, 이 GPIO 하드웨어 물리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액세스 하려는 특이하게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기능인데 이게 일반적인 리눅스를 사용하는 서버 시스템에는 없는 기능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누가 그거를 핸들링을 하겠어요? 관리자가 핸들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GPIO를 사용하는 명령은 다 수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격 접속을 제가 교재에다가 3가지를 써놨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지금 SSH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XRDP.
RDP라고 하죠.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건데,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프로토콜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고, 그거를 X 윈도우, 리눅스 X 윈도우에 적용해 놓은 게 XRDP입니다. 근데 XRDP는 하기 전에 일단 X 윈도우를 구동을 한번 해보고, XRDP 원격 접속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삼바라는 걸 말하는데, SAMBA라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윈도우에서 리눅스 쪽에 있는 그 폴더나 뭐 또는 프린터까지도 공유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건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거고 윈도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건데, 삼바 서버를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삼바 데몬을 리눅스에서 띄워 놓으면 윈도우에서 그 리눅스 쪽에 있는 리소스를 심지어는 폴더 하나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해서 내 컴퓨터에 나타나게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윈도우 환경에서 거기다가 거기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C 파일이 거기 있다. 그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SSH 같은 걸로 접속했던 데서 명령을 줘가지고 뭐 컴파일 명령 주고 막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루트로 접속해서. 자, 일단은 다시 라즈베리 파이를 모니터에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하시고, 네트워크도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다 연결을 해주세요. 자, 요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시킨 X 윈도우의 화면이고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X 윈도우를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start X입니다. 요거는 루트에서 실행하지 마세요. 루트로 하면은, 루트한테는 이 X 윈도우즈의 어떤 설정 파일이 거의 없어서 여기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거 일반 사용자용입니다. 그래서 파이로 접속했을 때 스타트 X를 치면 이렇게 써먹을 게 많이 나타나는데, 루트로 들어가면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이 화면 안 넘어갑니다, 어디에. 예. 마우스는 노트북에 있는 걸 빼서 꽂으세요. 예. 윈도우에서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집에 있는 자기 컴퓨터로들 하시고, 얘는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서 뭐 웹브라우저 실행시키고 이런 거는 극도로 자제하시고, 예, 기다려서 다 켜지면, 예. 자, 앞에 오세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X 윈도우즈에서 설정해 줄 거는 뭐 일단 무선 랜이 있다면 이제 무선 랜을 여기서 설정하면 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고쳐야 될 파일을 두 개를 아까 명령어 상태에서 불러내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etc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라는 파일에 뭐 wren 0 뒤에 뭐 얘는 뭐 DHCP를 쓸 건지 아니면 고정 어드레스를 쓸 건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적어줄 게 많고, 또 사용하는 무선 랜 환경이 암호가 걸려 있는 환경, 보안이 되어 있는 환경이면 또 고쳐야 될 파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적힙니다. 그래서 무선 랜 쪽은 잠깐 보고 넘어가죠. 지금 할 거는 이건데, 일단 무선 랜 쪽을 잠깐 보고, 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보면은 요 녀석이 있어요. 와이파이 컨피그라고. 그래서 걔를 실행시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있다면 여기에 이제 뭔가 나와요. 꽂혀 있는 녀석이 있으면 그게 여기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예. 제대로 드라이버를 인식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쓸 적에 무선 랜 카드를 사거나 뭐 무선 블루투스 동굴을 사거나 이럴 적에는 꼭 라즈베리 파이에 호환되는 목록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호환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검증이 된 것들이 나와 있는 목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캔이라는 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뭐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스캔을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검색되는 것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원래 아까 윈도우 상태 아닌 데서 명령어 갖고 다 처리를 해요, 원래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GUI 환경에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 넘어온 거냐면은, 지금 이 중에서 이걸 쓰겠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 화면, 자, 요 화면이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호 여기 써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아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까 제가 수정해야 되는 파일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필요한 텍스트가 적혀요. 쫙.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무슨 데는 껴놓으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하려는 거는,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이 아까 한글 로케일은 설정했지만, 여러분들 윈도우에 보면 한글 입력기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가가 나왔다, A가 나왔다 하기도 하고, 옆에 그 한자에 한 써있기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녀석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은 아까 바탕화면에서 얘가 웹브라우저인데요. 얘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켜 놓고, 네이버를 쳐놓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려고 하는데, 한글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한글을 입력을 못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구글에서 영문제로 검색하는 게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언어적 장벽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글 쳐야지. 한글이 입력이 안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 요 LX 터미널이라는 거는 윈도우 상태에서 명령어를 칠 수 있는 일종의, 우리 뭐라 그러죠? 윈도우에서 CMD 커맨드 프롬프트, 그거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인터넷을 액세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인터넷을 액세스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인터넷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각자 해보도록 하죠. 그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요거를 요 맨 위에 줄에 서 있는, 요게 잘렸네. 자, 핑이라는 신호를 저 주소를 갖고 있는 IP 주소가 168.116.63.1이라는, 저거는 그냥 KT의 DNS 서버 주소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외워가지고 쓰는데, 저게 핑을 보내서 숫자가 어떤 시간값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핑 신호가 저 컴퓨터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옆에 촥촥촥촥 써지면서 진행이 되면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저 컴퓨터는 이 교실 안에 있는 거 아니죠. 예. 자, 저기서 핑이 잘 돌아오면은, 이제 외부로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기까지 신호가 갔다 오는 거하고,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뭐가 나오는 거하고는 또 한번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에다가는 접속하고 싶은 주소를 글자로 치죠. 이름으로. 근데 저는 이름으로 쳐서 검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되는데 우리가 DNS라는 거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이름은 못 바꿔주는 수가 생기죠. 여담이고. 자, 그러면 저게 확인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요거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실행하시기 전에 잠깐 설명 들으세요. 자, 여기 수도 apt-get apt-get이라는 거는 이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apt 형식의 패키지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RPM 패키지도 있고, 리눅스마다 쓰는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분투나 데비안 계열에서는 apt라는 패키지를 쓰는데,
근데 설치하는 명령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루트의 자격으로 그 apt 패키지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이거야 라고 써준 건데,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뭘 인스톨 할 때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번 했으면 뭐 한 하루 이틀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 안에 그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그 위치가, 인터넷상의 위치가 적혀 있는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는 걸 하면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중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더 나중 버전이 있거나 이제 업데이트 파일이 있거나 이런 애들을 실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설치되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된 상태에서 다른 걸 설치를 해야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면 이제 요 실행시키는데 뭐가 쭉 지나가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요게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이제 약간의 설정으로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서는 제가 마지막에 실행한 게 아이버스 한글이라는 건데, 저거 말고도 한글 입력기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냥 나비도 있어요. 맞아요. 나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냥 저는 저게 간편해서 저걸 많이 씁니다. 저는 우분투를 다른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버스가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 한글만 더 추가해서 쓰죠. 두 가지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가지를 설치하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그 컴퓨터에 USB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 최대 500mAh고 일반적으로 200-300mAh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좀 LED 키거나 뭐 요 정도 할 적에는 그만큼을 안 써서 상관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녀석을 같이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누가 고장나냐면은 그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USB 포트가 고장나니까 결국 컴퓨터 메인보드나 노트북 메인보드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엑스윈도우 종료를 어디서 하냐면은 그 바탕화면에 있는 그 전원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아예 컴퓨터가 꺼지는 메뉴로 들어가니까 그 밑에 시작 버튼에 해당하는 걸 누르면은 그 로그아웃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 마우스로 윈도우의 시작 버튼 위치에 뭔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시작 메뉴가 열리고, 그 시작 메뉴 열린 거 맨 밑에 줄에 로그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엑스윈도우에서. 그걸로 엑스윈도우를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했을 때 그 오른쪽 하단에 저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은 요 입력기 표시가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일단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컴퓨터가 라즈베리 파이가 다시 켜지거나 한 분들은 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나 요 인스톨 명령은 이게 꼭 엑스 윈도우에서 실행시켜야 되는 명령은 아니에요. 콘솔 창에서 실행시켰다는 거는 그냥 밖에서 엑스 윈도우 들어오기 전에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그냥 실행시켜도 되는 명령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와서 실행시킬 필요는 없고, 이게 다 끝나거든. 그때 스타트 X를 치면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요 화면 하단에 우측 제일 아래에 그 윈도우로 치면 알림 영역이죠. 그 알림 아이콘. 요거 표시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진행할게요. 자, 요게 확인되셨으면, 아이고. 자,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요 인풋 메서드라고 하는데, 요 인풋 메서드에다가 마우스 버튼 오른쪽, 컨텍스트 메뉴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프리퍼런스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 컨텍스트 메뉴라는 게 열리죠. 그 메뉴 중에서 프리퍼런스라고 써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온다. 이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겠죠. 근데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가운데 탭을 선택한 화면이고 요 제너럴이라는 첫 번째 탭이 열린 채로 나오겠죠. 예. 자, 프리퍼런스 열었습니까? 그거 어쨌어? 저걸 다 내다버리네. 어? 어떡하다가 작업 표시줄을 밑으로 좀 내려봐. 아, 좋아. 그러면은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 컨트롤 ESC.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이게 작업 표시줄로? 참 처음 보는 현상이네. 야, 그러면은 일단 컨트롤 알트 이거를 아까 종료키로 쓰기로 했거든. 다시 스타트 X 해봐. 두 번째 인풋 메서드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요걸 제일 앞으로 불러낸 상태에서 여기 셀렉트 인풋 메서드라는 걸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코리안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거고 그 상태에서 요 코리안을 누르면 옆으로 다시 요게 열려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한 상태에서 여기서 애드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있던 코리안이 이쪽으로 싹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코리안이 들어간 사람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클로즈를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어디서 해보시면 돼요? 아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닫고 아까 LX 터미널을 눌러서 열어서 거기다가 기본값은 아마 영어로 되어 있을 테니까 영어가 입력되는 거를 확인하다가 오른쪽 Alt키 눌러서 한글이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서 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해놨어요. 검색을 해보면 별게 다 있고 동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멀티콥터 드론부터 해서 3D 프린터 인공위성 할 거 없이 맥주캔 속에다 이거 하나 넣어서 인공위성이라고 띄워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뭘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런 과정을 처음에 이제 이미지 설치해갖고 막 이런저런 필요한 설정을 하는 과정을 진짜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과정 중에 내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건 과감히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꼭 이걸 다 해놔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원격 접속 같은 거 필요 없다. 맨날 그냥 직접 프로그램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 교재에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도 못 찾는 거기 안 나와 있지만 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들은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있어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교재에 필요한, 가장 일단 필수적인 것만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X 윈도우에서 한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격 접속 환경 중에서 그 문자로 하는 건 해봤으니까 이제 그래픽 환경을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X 윈도우로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가 아까 apt-get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인스톨을 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다 했다면 다시 다른 걸 인스톨할 적에 뭐 아까 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며칠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되고 지금 이 XRDP로 그 라즈베리 파이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가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오려면 XRDP 데몬이라는 걸 역시 그 라즈베리 파이가 처음에 켜질 적에부터 이게 실행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일단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는데 이 두 과정은 방금 전에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요 마지막 줄 apt-get install xrdp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이 패키지는 이만큼의 디스크 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데 하겠느냐라고서 yes, no를 물어보는데 그거 yes 해야 되겠죠. XRDP까지 인스톨이 끝났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XRDP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로그아웃에는 이제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로그아웃을 해서 X윈도우를 종료한 다음에 뭐 셧다운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지금 LX 터미널 상에서 여기서 셧다운을 하셔도 돼요. 수도 한 칸 띄고 할트 내지는 뭐 셧다운 -H 한 칸 띄고 나오 뭐 이런 명령어로 인스톨이 다 끝나신 분들은 할트가 아니라 리부트 하시면 되겠네요. 리부트. 자, 다 설치하고 리부트가 끝났으면 역시 하나만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는데 아까는 이쪽 줄이 라즈베리 파이를 켜놨던가요? 네, 그럼 요거는 제일 이쪽 줄이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고 어느 줄이요? 네, 어느 줄이요? 네, 그쪽 줄이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고 나머지는 노트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옮겨 꽂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XRDP를 설치하고 리부트가 끝나고 기다리고 있을 PC가 라즈베리 파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요 윈도우 키하고 R을 같이 눌러주시면 실행창이 열리죠. 실행창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MSTSC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다 써 넣어야 될 IP가 뭐죠? 여기 써 있는 거랑 똑같이 써 넣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은 그쪽의 IP를 알아놔야 되고 그 IP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ifconfig 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는 현재 기본 설정이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의 그 유선 네트워크 기본 설정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DHCP라는 걸로 되어 있고 DHCP라는 거는 IP 주소를 그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이죠. 자, MSTSC에 여기 요거 열었습니까? 그 윈도우 창에서 하는 거 라즈베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라즈베리에서 저거 치는 게 아니고 윈도우에서 치는 겁니다.
자, 윈도우 키랑 R키랑 눌러서 이런 게 열리려면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백날 눌러봐야 그런 거 안 열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SSH처럼 접속하는 건데 얘는 GUI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지금 한 명만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고 나머지는 노트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도 바꿔 꽂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 라즈베리 파이의 주소를 쓰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파이에 암호 오케이 누르고 기다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그 엑스윈도우 화면을 그 윈도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직접 엑스윈도우를 구동해도 사용하기가 좀 답답한데 이거 심지어 원격으로 들어가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은 설정하기에 따라서 좀 더 작은 데스크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도를 더 낮춰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꽂았던 것들을 그 라즈베리 파이를 켜놓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빼서 노트북에 꽂고서 노트북에서 접속을 하는 거였지. 그거 바꿔 안 꽂으면 당연히 접속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소를 갖고 있었는데 라즈베리 파이가 꺼졌다 켜졌어. 그러면 주소가 아까랑 똑같다 안 똑같다 알 수 없는 거야. 재수가 좋아야 똑같은 거고 지금은 주소를 매번 껐다 켜질 때마다 새로 할당을 받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IF 컨피그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 자, 그 원격 데스크탑 띄운 사람, 띄워서 확인한 사람, 신기해? 자, 요거 열어놓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 여기까지 열렸으면 이게 접속이 된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계정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여기 암호를 넣어야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실습은 일단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은 빼고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하는지 교재에도 잘 써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네트워크 설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해온 그 라우터에다 넣어서 거기서 4개씩 확장을 해서 다시 다 뽑아드렸던 건데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손 봐서 내일 오시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게 설정을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할당 받고 있는 192, 168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주소들은 사실은 진짜 IP가 아니고 이제 가상 IP라고 하는 거죠. 그 실제 IP들은 지금은 그러니까 환경이 인터넷에 할당받은 진짜 IP를 할당받은 거 하나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IP들이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고 그 IP도 여러분들이 껐다 키거나 또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빠졌다가 다시 껴지거나 할 때마다 새로운 IP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싫으면 일단 우리가 집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에는 인터넷이 뭔가 초고속 인터넷 이런 거 하나씩 들어와 있죠. 케이블이 됐든 그러면 걔네들이 틀림없이 인터넷 모뎀에서 공유기들을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기에다가 얘도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적에 얘가 공유기에 무선으로 연결이 되든 유선으로 연결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공유기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에 내가 라즈베리 파이는 저기 공유기에 있고 내 방은 이쪽에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접속을 할 때마다 라즈베리 파이 주소가 바뀌었을까봐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불편하겠죠. 그러면 아예 IP를 고정으로 할당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유기에서 IP를 할당할 적에 그 주소는 빼고 다른 장비한테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PI하고 비슷하게 생긴 왜 91을 할당을 해주고 그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91로 접속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그런 정보는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자, 저 화면 봐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화면은 요 앞에 그 학생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제게 아니고. 그래서 자, 지금 홈의 파이인데, 자, 일단 제가 루트로 가서 자, 루트에 있는 폴더를 좀 볼게요. 그러세요. 자, 여기 폴더가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게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폴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여기 ETC라는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록이 많이 나오네요. 자, ETC의 네트워크라는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ETC의 네트워크에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이 네트워크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윈도우 같은 데서는 그냥 뭐 메모장 같은 걸로 후딱 열어버리는데, 얘도 뭐 지금 X 윈도우에 있다면은 비슷하게 열 수는 있습니다만은, X 윈도우는 우리가 루트 자격으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파이 자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고 그럴 적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도 명령으로 편집기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려는 편집기가 나노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노로 편집할 파일 이름을 뒤에 써줘야 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냥 열면은 새로운 파일을 편집하는 게 되는 거고, 있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적을 자신이 없으면 요 정도 한 두세 글자를 써주고, 갑자기 글씨가 확 생겼죠. 제가 ESC 키를 3번 두드렸거든요. 그리고서 INT 뭔가를 편집할 건데 ESC 키를 제가 하나, 둘, 셋을 누르니까 INT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어디 다른 파일들은 어떤 게 있나 볼게요. 편집할 만한 파일은 뭐 그거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그, 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인터페이스 다 안 치고 여기서 제가 요만큼만 쳐놓고 키보드에서 ESC 키를 하나, 둘, 세 번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를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INT로 시작하는 파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INT로 시작하는 파일이 여러 개 있다면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몇 글자 더 치고서 그렇게 시작하는 파일이 얘가 유일무이하다 이럴 때 불러주거든요. 자, 이 상태로 자, 요게 이제 그 나노라는 편집기가 그 내용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우리가 IF 컨피그를 쳤을 적에 그 IP 정보가 나오는데 ETH0로 표현됐던 애들에 대한 게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L5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상이라고 그랬죠. 컴퓨터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가상 장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잡도록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L5라는 인터페이스는 그 루프백, 그러니까 루프백은 자기한테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용도로 L5라는 장치를 쓸 거고, ETH0 이게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장치죠. 그래서 이게 ETH0 inet 하고 여기 DHCP라고 써 있으면 지금처럼 계속 자동으로 할당돼주는 IP를 받아서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스태틱이라고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그 내일부터 또 실습할 때 인터넷이 되니 안 되니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DHCP는 동적으로 IP를 할당받는 거고, 스태틱은 정적으로 내가 여기 고정적으로 적어놓은 주소를 두고두고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어드레스라고 하고 IP 주소를 적어주고요. 그래서 이 IP 주소를 아무거나 적으면 안 되겠죠. IP 주소 규칙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게 어디서나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경우에 따라 틀려요. 예, 그렇죠. 그 뭐 우리는 공유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녀석인데, 그게 그 라우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에 설정되어 있는 그 주소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세 덩어리의 숫자를 맞추는데, 그거는 꼭 그렇다는 법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거고, 그거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크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그 IP 타임 때문에 이 앞에 세 자리를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 써놓은 주소가 누가 쓰고 있는 주소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들이 안 쓰는 주소를 골라서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넷마스크라는 걸 쓰는데, 많이 보셨죠? 넷마스크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넷마스크들이 255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넷마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컴퓨터가 참가할 네트워크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지금 앞에까지가 255로 다 갔다는 건 뭐냐면은 255는 어떤 숫자예요? 이게 2의 8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부호가 없는 최대값이죠. 그래서 2의 8제곱이 256인데 만약에 그 0부터 따지게 되면 255가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18개.18개.18개.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뒤에 0부터 18개까지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멤버를 갖는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 뒤에 0에서 255까지의 IP를 여러 대에다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자, 그 얘기는 요 위에 IP가 192.168.0까지 같은 녀석을 한 네트워크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얘까지 0으로 놓게 되면은 앞에 두 자리만 같으면 다 같은 네트워크로 보겠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 범위가 굉장히 확장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이거를 뭐 요렇게까지 썼다면은 네트워크 키가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8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라는 걸 써주죠. 게이트웨이가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게이트웨이는 몇 번이 올 것 같아요? 168.0.1. 항상 1인 건 아니지만 거의 1이죠. 자,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지금 이 네트워크는 제가 여기 써 있는 이 정보를 보고 이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인지 판단을 하자면은 192.168.0.으로 시작되는 주소를 가진 그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인데, 그 앞에까지 세 자리가 같아야 되고 뒷자리는 이제 다른 걸로 구성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인터넷이나 그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기 위해서 그 관문이 되는 IP가 요 게이트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게이트웨이가 누구의 주소를 갖고 있냐면은 공유기 주소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죠. 예. 공유기라는 것 자체가 공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안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멤버가 되는 거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공유기도 하나의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공유기들을 보면은 다 리눅스로 돌아가는 컴퓨터들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일단 항상 고정적인 IP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고, 제가 이걸 이렇게 저장을 하면 누구께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노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종료를 할 때 요 밑에 보면은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데 컨트롤 X가 빠져나가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컨트롤 X를 누르면 파일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이거를 저장하겠느냐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면 이제 설정 값을 바꾼 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저장을 했고, 다른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보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리부트를 해서 그 정보가 바뀐 걸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컴퓨터 꺼질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저기에 접속을 하려면 바뀐 IP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남의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그 남의 컴퓨터 IP를 바꿔버릴 건데, 그래서 아까는 0.68로 접속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또 다른, 지금 제가 바꿔놓은 걸로 됐고, 아직 부팅이 안 끝났으니까 접속을 못 하겠죠.
뭐지? 91? 바뀌었고. 네, 바뀐 IP로 접속이 되네요. 아이고. 뭐 지금 제가 뭐 IF 컴픽을 쳐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불필요하죠. 지금 그 바뀐 IP로 지금 접속 자체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0.91로 아까 수동으로 잡아놨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교재에 어디 있냐면은 36페이지에 유선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는 일단 똑같은 파일에 그건 이제 무선 랜카드가 달려 있을 적에 이제 그런 게 언급이 될 텐데, 일단 무선 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집해야 될 파일이 하나 더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그 보안이 설정되어 있을 때 보안에 관련된 그 어떤 이름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에 어떤 암호로 접속을 해라라는 걸 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예 그 무선 랜에 관련된 게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얘한테도 무선 네트워크 카드가 달려 있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편집했던 파일의 위치가 어디였죠? 아까 네트워크 설정 바꿔주기 위해서 어느 파일을 편집했죠? 루트에 etc에 네트워크에 있는 걸 편집을 했고, 제가 cd 명령으로 네트워크 폴더까지 이동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바로 경로만 정확하게 쳐주시면, 아이고 경로를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놓고서, 자 여기에 여기 WLAN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WLAN에 보면은 얘도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죠?
끝에 DHCP.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WLAN이 연결이 된다면 IP 주소를 할당 받아서 쓰겠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이 WPA 빼기 롬에라고 해서 ETC의 WPA 서플리컨트라는 폴더에 WPA supplicant.conf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뭐냐? 여기에 그 접속할 무선 네트워크의 SSID랑 그 다음에 그 SSID를 갖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 아까 제가 그 메모장에다가 여기 뭐 KTTI IP 타임 언더바 KTI 언더바 뭐 거기 접속하려면은 1112 이거를 써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를 거기다 접속시킬 거면 여기는 이 파일에다 그런 내용을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아마 이 파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무선 랜에 접속한 적이 없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기입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X윈도우에 있는 와이파이 컨피그를 실행을 해서 X윈도우에서 한번 접속을 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편집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자동으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했고요. 그게 누구한테? 무선 랜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